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 조사 결과를 잠시 뒤 발표합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관련된 전직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외교 기밀 유출에 대해 사과하고 공식 기강을 세우는 계기로 삼으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정상통합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외환 정책 투명성 확보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현 상황이 유지되면 하반기에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 체감 경기가 다시 악화했습니다. 이번 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지난달보다 떨어진 73을 기록했고 소비자 심리지수도 기준치인 100 아래로 떨어져 소비자와 기업 모두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진 이른바 신림동 무단 침입 시도 CCTV의 용의자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보물급 고지도와 양녕대군이 직접 쓴 숭례문 목판을 회수하고 골동품 유통업자 2명을 불구속했습니다. 적발된 업자는 고지도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벽지 안에 몰래 숨겨놨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이 유출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외교 기밀 유출을 정쟁 소재로 삼고 두둔하는 자유한국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기본과 상식을 지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정을 담당해 받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외식업단체 대표가 여당 대표에게 내년 총선에서 외식업계 몫으로 비례대표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여당 대표는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과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 간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우리들 앞세워서 필요할 때는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나 몰라라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20만 명 진성당원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5대 일간지에 1억을 들여서 우리는 지지성명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 4월 13일 우리도 표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꼭 주셔야 합니다. 정책간담회에서 정치적인 얘기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책 투어를 하거나 정책간담회를 할 적에 사전에 상대방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정책간담회에서 정치적인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김 전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원회에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검찰 인맥 간의 유착 정황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의견이 담긴 보고서는 1000여 장이 넘는 분량입니다. 조사단은 윤중천 씨가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한상대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 윤모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오늘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뒤 과거 검찰 수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김학의 전 차관 외에 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 촉구 여부를 결론 내릴 방침입니다. 과거사위원회는 내일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1년 6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보물급 세계지도가 도난당한 지 25년 만에 회수됐습니다. 골동품업자가 내다 팔려고 식당 벽지 뒤에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유일하게 남아있던 숭례문 목판도 찾아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한 식당. 경찰 수사관이 벽지를 뜯어내고 빛바랜 종이를 조심스럽게 꺼내듭니다. 25년 전에 도난돼 행방을 할 수 없었던 보물 1008호 만국전도입니다. 제작 시기는 17세기 중반 조선 현종 때로 국내에서 만든 세계지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겁니다. 세계지도 계열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그 민간에서 필사된 그리고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세계관을 알 수 있는 골동품업자 A씨는 작물로 거래되던 지도를 사들인 뒤 자신의 식당에 숨겨놨습니다. 집에서는 보물급인 조선 후기의 고서적 100여 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 회수된 전정료를 통해서 남 박두대 선생이 갖고 있었던 사상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업자 B씨는 조선 초기 양녕대군이 직접 쓴 숭례문 목판을 남몰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숭례문이 불탄 뒤로 단 하나만 남아있는 숭례문 목판입니다. 목판들은 이렇게 허름한 비닐하우스 창고 안 다른 골동품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시는 못 찾을 줄 알았던 선조의 유산을 품에 안게 된 후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 종족으로서 이것이 커다란 조상의 하나의 얼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찾게 됐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을 형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골동품업자들은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몰래 숨겨왔던 문화재를 팔려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10년만 지나고 물건을 내놓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절도범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문화재는 숨기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경찰은 다시 찾은 문화재를 원래 주인인 후손들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또 도난 뒤 아직 회수하지 못한 국가지정 문화재 12점은 문화재청과 함께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돌아간 뒤 집안 침입을 시도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주거 침입 혐의로 30살 조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어제 새벽 6시 20분쯤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던 여성을 따라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피해 여성을 뒤쫓아간 건 맞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이 트위터와 유튜브 등을 통해 SNS에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기 숫자, 즉 합계 출산율이 올해 1분기 1.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의 3월 인구 동향에 나온 결과로 지난해 1분기에 1.08명에 비해서는 0.07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4분기로 갈수록 하락세를 키워 결국 1년 전체로는 1명 미만인 0.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합계 출산율의 최저 기준은 2.1명입니다. 최근 개선세를 보였던 기업의 체감 경기 상황이 다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번 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 자료를 보면 전체 산업 BSI는 지난달보다 1포인트 떨어진 73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산업 BSI는 올해 초 69까지 떨어졌다가 3월과 4월에 2달 연속 상승했지만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전체 산업의 다음 달 전망 BSI 역시 4포인트 떨어진 73을 기록했습니다.
BSI는 기업 체감 경기 지표로 기준치인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 역시 한 달 만에 다시 기준치인 100 아래로 떨어지며 소비자 심리와 기업 경기에 동반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270곳의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고 피서객을 맞이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의 해운대와 송정, 송도 해수욕장, 충남의 만리포 해수욕장이 올여름 가장 빠른 다음 달 1일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충남 대천 해수욕장이 다음 달 15일, 제주 이호태우 해수욕장이 다음 달 21일, 제주 함덕, 곽지 해수욕장이 다음 달 22일 각각 문을 여는 등 전국의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문을 엽니다. 우리가 동남아시아를 여행지로 많이 찾는 만큼 동남아시아에서도 우리나라는 매력적인 여행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제주를 빼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돌 노래에 맞춘 화려한 춤에 박수를 치며 열광합니다. 무대 아래 베트남 관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기에 바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K-팝은 이제 누구나 좋아하는 문화상품이 됐고 한국은 꼭 가고 싶은 여행지가 됐습니다. Anh mình là một fan hâm mộ lớn của nước Hàn Quốc. Anh mình thường quan tâm đến các nhóm nhạc K-pop của Hàn Quốc nên mình thường đi du lịch với anh mình và mẹ mình để trải nghiệm thêm về văn hóa của Hàn Quốc. 동남아 관광객은 우리 대중문화뿐 아니라 사계절이 뚜렷한 자연환경과 음식 등의 매력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행 대부분은 서울이나 제주에 며칠 머무르는 데 그칩니다. 다른 여행지는 접근이 어렵고 여행 정보마저 부족해 관광객이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Đối với thị trường Hàn Quốc, với cái lượng khách của Việt Nam của chúng tôi là chúng tôi rất là mong muốn có được những chuyến bay thẳng đến những cái thành phố mới lạ để có thể gia tăng thêm được cái việc là giao lưu, giao thoa văn hóa giữa Việt Nam và Hàn Quốc. 주요 관광지보다 숙박 시설도 적고 가격이 비싼 것도 관광객에게는 부담입니다. 동남아 여행사들하고 얘기하면 대구 호텔 가격이 좀 비싸다. 그리고 전세버스 가격도 좀 비싸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좀 듣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교통편이나 여행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통역부터 시작해서 안내, 음식 이런 부분들 그리고 관광지와 관광지를 연결하는 그런 교통의 지원 체계들을 좀 더 정비해야.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동남아 관광객은 250만 명. 이 가운데 대구 경북을 찾은 수는 겨우 3% 수준입니다. 대구 경북의 동남아 지역 관광객 유치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 관광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방콕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9개 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각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 정책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재무부는 외환 정책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은 세계 평가 기준 가운데 1개에만 해당한다며 다음 보고서 발표 시점에도 현 상황을 유지할 경우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고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1도까지 올랐는데요. 때이른 더위는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특히 강릉의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3도가량 높아서 무척 덥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늘겠습니다. 낮에는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고요. 오존 생성이 많이 되는 차도에서 최대한 떨어져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5도, 광주 15도, 부산 17도, 평양 14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6도, 광주 27도, 부산 25도, 울릉도 24도, 금강산은 28도로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 비 소식 없이 맑겠고요.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